세 번째 파트에서 이제 잡음을 사실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잡음을 볼 줄 알아야 이제 이 뇌파가 이제 정작 뇌파를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정작 뇌파를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자기 뇌파가 사실 이제 갑이진 갑이지 아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깨끗한 뇌파를 정작 뇌파 계산에 넣어야지 깨끗하지 않은 걸 넣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아이싱크 브레인에서 최대한 자동화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클린 이지가 정말 그 제대로 잡음이 잘 제거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를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돼서 이 3장을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뇌파가 나오는 게 이제 클린한 이미지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알파가 별로 크게 안 보이는데 여기서 알파가 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린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굉장히 큰 머슬 아티팩트들 눈을 크게 움직인다든지 뭐 금방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잡음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테고요. 이제 이런 잡음들은 제거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O1하고 O2가 이제 옥시피털 쪽에 이제 아까 그 목에 이제 긴장이 들어가면 목을 받쳐주는 게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O1, O2 쪽에 이렇게 EMG가 크게 이렇게 낄 수가 있고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EMG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과거에 이제 정장내파 하는 사람들은 이 구간을 분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째로 다 잘라버려야 됐기 때문에 아이싱크 브레인에서는 이제 이런 머슬 부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런 머슬이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런 원인은 좀 알아야 되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리고 이 아주 슬로우하게 프론탈에 이제 웨이브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대로 이제 그 정장내파로 들어가면 이제 프론탈에서 이제 델타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사람마다 이제 눈을 움직이는 패턴이 굉장히 다양해서 눈을 뭐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 빨리 움직이는 사람, 크게 움직이는 사람, 좌우로 움직이는 사람, 약간 비스듬하게 움직이는 사람, 이 아이 블링크나 아이 무브먼트 패턴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마일드하게 눈을 천천히 이렇게 작게 움직이시는 경우인데 이런 것도 잘 제거되지 않으면 프론탈이 알파가 이제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거고 똑같은 경우인데 이제 상당히 이제 이분은 이제 뭐 눈 움직임이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빠르게 눈을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도 잘 제거가 되어야만이 정형내파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사람이 이제 매뉴얼로 다 제거한다는 것이 이제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A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런 걸 제거할 수 있는 신호처리 기법들을 적용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아이 블링크가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잘 제거돼야 되는 잡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 블링크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프론탈 쪽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 상당히 큰 아이 블링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전부 다 제거돼야 되는 거고 주로 이제 프론탈에서 강하게 FP1, FP2를 중심으로 이제 F7 뭐 이렇게 F8 이렇게 나타나는 프론탈 쪽에 큰 아이 부분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다른 형태지만 이런 슬로우 리듬은 이제 제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F7하고 F8에서 이제 이렇게 상당히 슬로우 리듬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F7하고 F8은 우리 이제 그 본들이 여러 개의 그 스컬의 본들이 결합되어 있는 템플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F7하고 F8에서 이제 템플 슈도 일렉트로드 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템플 영역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슬로우 웨이브들이 이제 그 템플 영역하고 그 다음에 그 이어로브 쪽하고 서로 인터랙션 하면서 이런 슬로우 웨이브들이 나타나는 슈도 일렉트로드 팝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은 이제 그 상당히 펄스가 그 심장 펄스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이제 그 레퍼런스로 쓰는 이어 일렉트로드 자체를 이제 흔들리게 만들어서 이런 이제 그 슬로우 웨이브 아티팩트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은 또는 이제 그 어떤 템플이라고 하는 그 본들의 여러 가지 모여 있는 점에 이제 쟤를 잘
그 부분을 잘 문질러서 젤을 잘 넣어주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거돼야 될 잡음이 되겠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EKG 자체가 완전히 전체 일렉트로드에 전체 채널에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1Hz 간격으로 ECG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CG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은 이제 바디 매스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라든지 목이 엄청 두껍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EKG가 뇌파에 보통 EKG를 밑에 이제 한 채널 더 같이 놓고 보면 타임 싱크돼서 EKG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전 채널에 이제 오염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아이싱크 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런 EKG도 이제 EKG만 따로 뺄 수 있게끔 지금 이제 AI 알고리즘이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뇌파들을 이제 그냥 다 정량 뇌파 분석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펄스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한 채널에만 이제 실제 우리가 그 동맥 인근에다가 이제 채널이 위치를 하게 되면 그 동맥의 펄세이션 자체가 이제 1초에 한 번씩 하트비트 있을 때마다 그 채널만 이렇게 그 슬로우 웨이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컨택 렌즈를 끼웠는데 그것 때문에 눈이 말라가지고 자꾸 아이 블링크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앵자이티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아이 블링크가 상당히 높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하이퍼 액티브한 사람들이 이제 아이 블링크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 블링크가 많은 것들도 원래는 다 이제 잘라서 버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잘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상으로 다 제거가 가능한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측정하는데 머리가 다 이렇게 너무 땀 흘렸다거나 너무 젖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채널이 이렇게 다 이렇게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돼서 솔트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드라이기로 머리를 잘 말려준 다음에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머리가 젖은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제 머리를 드라이기를 갖다 준비해 놨다가 머리를 말린 다음에 측정하는 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하시는 이제 분인데 이제 평상시에 굉장히 이제 그 커피를 많이 즐겨 드시는 분. 근데 이제 측정 중간중간에 이런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다가 자꾸 이제 이 드라우지 에폭이 굉장히 많이 끼어드는 이런 드라우지 에폭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슬로우 웨이브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순간적인 드라우지 에폭들이 많이 있으면 이 부분 잘 제거하지 않으면 이분이 이제 굉장히 슬로우 리듬이 뭐 브레인 디스펑션이 굉장히 큰 것처럼 이렇게 잘못 정량대파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우지니스 부분도 잘 제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잡음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 그 종래의 방법들은 다 잘라서 버려야 됐는데 저희 이제 아이싱크 브레인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블라인드 소스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소스 세퍼레이션이라는 게 그게 여러 가지 신호가 섞여 있을 때 원하는 신호만 하나 쑥 뽑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이제 두 사람의 소리가 이제 합쳐지는데 이제 그 합쳐진 거에서 각각 그 사람의 소리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블라인드 소스 세퍼레이션이고 블라인드 소스 세퍼레이션은 이제 방법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PCA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ICA 그리고 ICA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ICA 중에서 이제 현재 가장 성능이 좋은 아미카라는 방식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아미카라는 방식이고 ICA는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독립성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독립성분 분석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9명이 이제 한 방에서 칵테일 파티를 하고 있다. 그럼 19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이제 섞여 있는데 그 방에다가 이제 19개의 이제 마이크를 그 공간적으로 다 배치를 해 놓으면 사실 19명의 떠드는 목소리를 다시 이 알고리즘 통해서 다시 각각 사람의 목소리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ICA 방식을 저희들 사용해서 예컨대 이제 아까 앞에서 많이 보셨지만 이런 아이 블링킹, 전두 협상에 나타나는 아이 블링킹이라든지 이것처럼 F7하고 F8, F7하고 8에서 이제 반대로 나타나는 슬로우 웨이브 이거는 이제 호리존탈 아이 무브먼트인데요. 그래서 안구가 이제 앞쪽이 플러스 이제 뒤쪽이 마이너스라서 안구 움직임에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서로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잡음이 되겠죠. 이런 잡음들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알파리든 베타 스핀들 이런 거는 그대로 이제 남아야 되는 신호고, 이제 이와 같은 잡음들만 이제 아이싱크 브레인 사이트에서 데이터 올리시게 되면 깨끗하게 처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아이블링킹 계속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정량내파 분석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보면 이제 머슬이 이제 뇌파라고 하면 이제 주로 스컬 아래에서 나오기 때문에 표면에서 측정될 때는 상당히 이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많이 뭉개져서 이제 모폴로지가 상당히 이제 샤프하게 나오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샤프하게 나오는 모폴로지를 가진 거는 이제 스컬 위에 붙어 있는 머슬 텐션에 의해서 나오는 머슬 액티비티인데, 이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제 분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이걸 저희 같은 이제 독립성분 분석을 쓰면 요 아이 블링킹 성분, 또 템퍼럴 머슬 성분 이런 게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T6 쪽에 T6O1 쪽에 지금 그 ECG 아티팩트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거의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그 1초에 한 번씩 펄스가 아주 작게,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 뇌파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아티팩트들도 이제 저희 아이싱크 브레인에서는 이제 ECG 아티팩트 사라지고 템포럴 머슬도 사라지고 아이 블링킹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뇌파를 특정한 걸 버리지 않고 이런 지속적인 잡음, 스테이셔너리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스테이셔너리 노이즈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였던 이제 그 스테이셔너리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몸을 크게 움직였다든지 뭐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제 뭐 졸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난 스테이셔너리하게 트랜전트하게 나타나는 잡음은 이제 이 독립성분 분석하기 전에 아이싱크 브레인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잘라서 아예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깨끗한 뇌파만 이제 남겨서 이제 정량뇌파 하는 것이 정량뇌파 분석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듯이 이제 몇 개 채널은 굉장히 이렇게 크게 그 EMG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아예 그냥 새까맣게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채널이 접촉이 잘 안 돼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라인 노이즈로 쓰고 있는 60Hz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컨택을 다시 한 다음에 재측정을 해야 되는 케이스고요. 여기서 보시면 또 이제 이 C3나 P3 이 두 라인, 그 다음 F7, P4 이런 라인들은 주변에 비해서 거의 이제 플랫 EEG인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컨택이 안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뇌파는 사실은 인접 채널 간의 모양이 이렇게 완전히 다를 수가 없고 이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이제 플랫 라인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 라인이 있다는 거는 그 부분에 아예 뇌파 신호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측정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뇌파를 저장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유로피안 데이터 포맷이라는 걸 저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오픈과 아이 클로스를 따로 저장하셔야죠, 당연히. 이제 살라몬 코티칼 리듬이 이제 그 각성 상태, 그 아이 오픈과 아이 클로스는 각성 상태가 굉장히 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알파 리듬도 굉장히 차이 있고 섞어서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로우 데이터를 업로드를 했을 때 이제 필터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1Hz보다 아주 낮은 하이패스 필터를 쓰고 한 50Hz 이상의 이제 상당히 큰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써야지 적어도 1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1부터 한 45Hz 정도 사이에 영역은 손상받지 않고 필터링 되지 않고 측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로우 데이터를 올리시는 게 맞고요. 측정 시에 많이 문제가 있었던 이거는 이제 그 많이 쓰고 계시는 장비에 있던 거를 장비에서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몇 개 채널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측정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깨끗한 구간만 잘라서 올리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싱크 브레인에서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지저분한 게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재측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된 구간을 이제 올리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아이싱크 브레인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머슬 텐션이나 아이블링크 같은 스테이셔너리 노이즈들은 이제 독립성분 분석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 제거하고 클리니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뇌파 장비마다 상당히 다양한 이제 주파수 그 증폭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성능이 떨어지는 앰프도 있고요. 요즘 나온 앰프들은 거의 플랫하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앰프마다 차이는 저희가 이제 교정을 해서 그 보정해서 서로 정량대파 값들이 장비가 달라도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잡음이라는 게 어떤 거고 그 잡음을 볼 수 있어야 이제 내가 측정한 뇌파가 이렇게 정량 뇌파 가기 전에 깨끗하게 됐구나 하는 거는 최소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